11월 미국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갖고 와봤어요. 일단 헤드라인 CPI는 월가 예상치 3.1%에 부합했고 전월 대비 0.1%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빠졌네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6% 하락하면서 11월 물가 하락을 견인한 것 같아요. 그 밖에 항공료나 의류, 교육 및 통신비도 일제히 하락했네요. 자, 상승한 부분 한번 볼게요.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시차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보시면 1.6%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얼마 전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선언으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1.4% 상승했고요.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량을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양호합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근원 CPI를 한번 볼게요. 교통비가 1.1%나 상승을 했네요. 교통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건 인건비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은 높아진 인건비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죠.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창고에서 보관하는 비용을 올리게 됩니다. 운송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즉 인건비 상승은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이죠.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건 현재 미국인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최근 잦은 파업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있는 추세죠. 직장이 멀리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으러 떠나는 거죠.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질 거고요. 교통비용은 인건비가 안정화되고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은 주거비예요. 이렇게 보시면 주거비가 0.4% 상승을 했죠. 현재 미국의 주택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7%대 이자를 내야 돼요. 한국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7%대면 집값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왜 7%대의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왜 오르는 걸까요? 미국의 모기지 대출 95%가 고정금리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미국 주택시장에서 변동금리는 사라졌고 대다수의 모기지 대출은 고정금리였죠. 이 때문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평균 3%에서 4%대 대출금리를 납부하고 있어요. 즉 미국인들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7%대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이자를 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미국인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기존 3%대 대출 이자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은 현저히 줄어들고 주택 매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7%대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을 짓거나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죠. 높은 금리에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고정금리가 지금은 주거비 하락을 막아주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셈이죠. 집값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월세 같은 주거비용도 자연스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CPI의 렌트비가 반영되는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는 앞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단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목표로 하는 물가 2%대를 보기 위해서는 렌트비가 빠져야 됩니다. 렌트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글로벌 국가들의 수출 금지입니다. 세계 최대 양파 수출국인 인도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양파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 이후에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주변 국가들의 양파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인도는 양파뿐만 아니라 밀이나 쌀, 설탕에 이어서 연쇄적으로 식량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도는 전 세계 식료품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미 인도의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가격은 치솟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디 총리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예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4월까지는 국내 식량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인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2년 전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 생각나세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다시 중단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수출 금지 이유를 자국 내 수급 문제로 언급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중국 내 요소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공급은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수출 금지 대상은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 같은 경우 중국에게 요소수를 수입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에게 수입하는 산업용 요소수 비중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마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인 보복 냄새가 납니다. 중국이 수출을 금지한 품목은 요소수뿐만이 아니죠.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 수십 개를 수출 금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에게 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다른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중국산을 사용했던 이유는 원자재가 제일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물류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었죠. 코로나 이전에는 환율을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간의 가격 경쟁이 붙었다면, 이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해진 겁니다. 즉 이전보다는 저렴한 제품이 나오기 힘들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새로운 고물가 시대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970년도에 바나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낱개 한 개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버스 요금이 10원이었고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나나 낱개 한 개당 1000원이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죠. 1970년대에는 블록 경제화가 주를 이루었고, 중국처럼 저렴한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국가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4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인 32억 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내년 총선으로 인해서 인도가 식량을 수출 금지하거나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인해 수출을 금지하는 건 역시 다 정치적인 부분에 포함이 되겠네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바람대로 물가가 하락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고용시장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를 인하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상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원하는 수준의 물가 하락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만 보고 경기 침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물가 하락 지표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급격하게 하락을 해야겠죠. 일정 수준이 지나고 마의 구간을 들어서면 그때부터가 진짜 물가가 빠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의 구간은 헤드라인 CPI가 한 2%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원 CPI는 3%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CPI 발표로 인해서 내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는 동결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그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FOMC가 끝나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또 오겠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